예, 안녕하세요. 종가존입니다. 예, 오늘은 일요일이네요. 예, 어제는 제가 조금 외출을 나갔다가 왔고 오늘은 집에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윗지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고 좀 이럴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 뭔가 약간 축축 처지는 듯한 느낌을 즐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기분이 썩 안 좋을 때는 좀 우울해지죠. 오늘 살짝 우울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살짝 우울해집니다. 나이가 드니까. 원래 제가 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를 보고 있으니까 뭔지 약간 찹찹한 느낌이 드네요. 어제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최근에도 질문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도 아주 굉장히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수많은 주식을 잘한다는 일종의 뭐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주도주, 그 다음에 대장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주도주와 대장주는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인데 우리는 이걸 판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여기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대장주에서 논다 혹은 주도주에서 논다라는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무언지, 그 다음에 주도주가 무언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도 아니고, 대장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각자의 어떤 판단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주도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각자의 판단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대장주는 또 다를 수도 있고,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대장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장주는 삼성전자죠. 대한민국의 대장주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시장의 주도주냐? 아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진 섹터, 뭐 반도체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그 주류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때, 혹은 어떤 날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해줄 때, 삼성전자가 그러면 대장이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날 큰 상승 뭐 이렇게 뭐 4% 5% 올라가는 경우, 극히 자주 발생되는 일이 아니죠. 이렇게 5% 올라가는 경우에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장주냐라고 했을 때 제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게 대장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기준에서, 그리고 제가 구분하는 기준에서 주도주와 대장주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거기서 놀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주도주와 대장주는 다릅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다만 다수의 사람들이 매매를 한다면은 주도주에서 해야 됩니다. 매매를 한다면은 대장주에서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나는 주도주에서 놀고 나는 대장주에서 놀겠죠. 그런 걸 위해서 오늘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도주는 시장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주도주. 요 앞에 시장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데이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데이를 기준으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가 제가 판단하는 주도주의 기준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의 기준에서 주도주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날 하루에 어떤 종목을 찾는 겁니다. 이 그날 하루의 주도주라는 개념도 9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 1시부터 3시, 이 구간마다 주도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시장의 주도주를 놓치지 않고 한 놈이 계속 주도주를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아침에 반짝 주도주가 나왔다가 이놈이 힘을 잃고 또
또 한 놈이 튀어나왔다가 혹은 오후에 굉장히 강한 주도주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라는 개념은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당시라는 게 되겠죠. 당시. 지금 주도주는 무엇이냐? 당시라는 개념은 지금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고 오늘이 3월 13일 오늘 장이 열렸다 치면은 오늘 3월 13일에 주도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날도 있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2시에 3월 13일 2시에 지금 현재 주도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전에 어떤 주도주가 있었는데 얘가 아니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주도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을 찾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라는 얘기는 시장에 제가 이거를 자주 얘기하는데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 이게 시장의 주도주죠.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주로 이제 거래대금이 가장 크겠죠. 거래대금. 그 다음에 그 거래대금에 맞먹는 상승률.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폭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아래 막 크게 흔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종목이 워낙 무거워서 그렇게 큰 상승이 아닌데도 거래대금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다가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에 돈이 몰린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거래대금의 크기만으로 설명을 할 수도 없지만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큰 상승을 이끌어낸다. 등락폭이 이끌어내는 경우,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간순간에 주도주는 주로 여기서 많이 판별이 나죠. 여기서 키움 기준으로 0198 화면, 여기에는 개인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종목들이 1순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상위권에 있는 애가 보통 제가 사용하는 주도주는 등락폭이 15% 이상 올라가는 애들이 주로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하는 애 존재하고, 거래대금 상위에도 찍히는 애가 있다. 거래대금 상위에도 찍히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 놈은 지금 현재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순간으로 보시면 일진파워 이게 금요일날 사실상 오후장에 주도주였어요. 오후장에 일진파워가 거래대금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굉장히 큰 상승률을 이끌어냈죠. 얘 보시면은 0198 화면에 일진파워가 있고, 주도주 이 검색식에 보면은 일진파워 있죠. 상승률도 높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았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터졌느냐? 거래대금도 터졌다. 다 있죠. 이런 애가 보통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3박자죠. 3박자. 사람의 관심, 그 다음에 거래대금, 상승률. 이 세 개가 지금 현재 강한 놈이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장주는 무엇이냐? 대장주는 다른 개념인데 대장주는 일종의 카테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카테고리. 우리가 이걸 보통 일종의 섹터라고도 하고 테마라고도 하죠. 어떤 특정 섹터, 자 2차전지 섹터가 있는데 오늘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근데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차전지 섹터에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어떤 놈이 이 전체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뭐가? 아까 그 세 가지가, 아까 그 주도주의 개념의 세 가지가 관심과 거래대금과 등락률이 가장 압도적인 놈이 대장주겠죠.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윤석열 테마주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얘도 종목이 엄청 많죠. 그 중에 한 종목이 유독 사람들의 관심과 거래대금과 등락률에서 압도적으로 다른 종목을 앞선다. 얘가 대장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주에서 놀아라. 그러면 주도주를 찾을 줄 아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시에 매매를 한다. 저는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오후에 2시에 주도주를 찾아야죠. 그 주도주가 내가 매매하는 기준에 들어와 있고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다면 이놈을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어떤 특정 섹터가 굉장히 전체 시장을 다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 테마가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막 코로나 사태 때 전부 폭락을 하는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죠. 특정 테마, 코로나 테마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상승 테마가 되는 거죠.
이 중에 당연히 대장주에서 놀아야죠. 대장주 찾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자, 어떤 테마가 있거나 어떤 섹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장주가 있다고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패턴인데, 자, 대장주가 A라는 종목이 있고, 자, B, C, D 해서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섹터는 강한 거예요. 테마가 종류가 많다라는 거는 이건 테마 자체가 세고 오래 간다라고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테마가 형성됐는데 한두 개밖에 안 간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확장이 돼야 됩니다. 테마는 무조건. 확장이 되는 놈이라는 거는 종목 수가 많다는 거죠. 그 중에 유독 이놈이 대장이야. 오늘 유독 이놈이 대장입니다. 근데 이놈이 잡주예요. 잡주. 자, 잡주의 특성이 뭡니까? 위아래 변동폭이 아주 자유자재고 굉장히 가볍고 잘 올라가기도 하고 잘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잡주라는 종목의 어떤 내부적인 리스크도 항상 가지고 있죠. 보통 적자 기업이고 시비 발행 잘하고 유상증자 잘 나오고 심지어 감자까지 나오고 불안불안한 종목이 오늘 대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탄탄하고 이런 애는 거래대금에서 좀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애가 대장을 하게 되면 섹터에서 너무 가벼우니까. 그래서 조금 탄탄하고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놈이 대장으로 치고 가는 경우가 가장 좋고, 그런 경우에는 대장주가 뭐 25%, 뭐 20%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건드리기 좀 힘든 상황이더라도 BCD를 건드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장이 탄탄하니까 대장이 안 무너지는 거를 담보로 BCD를 건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A가 대장이 잡주인 경우는 피해야 됩니다. 대장 또한 수두룩하게 바뀌어요. 제가 주식을 어느 정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대장주를 분류하기 시작하고, 사실상 예전에는 대장주가 쉽사리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근데 2021년, 2022년 최근에 이 추세를 보면은 대장주가 순환매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A, B, C, D가 있는데 이놈 하루 대장했다가, 그러면 이놈의 차트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B, C, D는 조금 낮게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따라가긴 했어도. 근데 이게 못 갔다는 이유로 혹은 가볍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에 이 테마가 세니까 안 죽고 얘는 여기서 조정을 보이는데 얘가 오늘 대장을 하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그거는 시장의 방식이니까 인정해야죠. 아, 오늘은 얘가 대장주다. 오늘은 얘가 주도하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얘가 잡주인데 오늘 얘가 치고 나오는 날이에요. D가. 이날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이날 별로 안 좋아요. 실제로. 계속해서 괜찮은 놈이 대장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한신기계가 대장이었어요. 한신기계가. 기존에 보성파워텍이 대장이었죠. 기존에 원전주가 보성파워텍이 대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요때 보성파워텍이 대장이 됐는데, 이제 보성파워텍은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금요일날 다시 원전으로 섹터가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튀어나온 게 한신기계, 그 다음에 일진파워, 이 두 놈이 치고 갔는데 한신기계가 대장을 했어요. 이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일진파워였다. 그럼 주도주가 일진파워고 시장 전체의 주도주가 일진파워였고, 한신기계가 전체를 이끄는 이날의 대장이었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일진파워를 해도 되고 한신기계도 해도 됐죠. 두 개 다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주도주와 테마 그 대장주를 나누는 기준이 다르신 분들은 두산중공업을 대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시총이 가장 높은 애. 그 섹터에 그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 중에 시총이 가장 큰 애. 걔가 이제 두산중공업이니까. 그래서 이 애를 대장으로 보는 개념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대장과 테마주를 대장과 주도주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면은 내가 매매를 할 때 주도주에서 논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대장주에서 논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무조건 상승률이 높아야 돼요. 상승률이 높은 놈입니다. 좀 가볍고 좀 삐리하더라도. 그럼 그날은 좀 가볍고 삐리한 놈이 대장을 하네? 그럼 무겁고 조금 더딘 놈이 그날 힘을 잘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장이 좀 괜찮은 놈이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디테일만 갖고 있어도 그 순간순간의 대장주와 그 순간순간의 당시에 제가 지금이라고 했죠. 대장주와 그 주도주를 구분하는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무엇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무엇이 이 테마 안에서 대장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판별을 하셔서 그 안에서 놓으셔라. 그래야 주도주와 대장주를 무조건 해라라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은 잘 올라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었고 대장주가 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얘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내려갈 확률보다. 그 상황에서 된 거고, 다른 애들이 빠지더라도 얘는 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와 대장주에서 놀아야 되는 거죠. 다른 애들이 이렇게 올렸다 내리면 얘는 더 올렸다가 더 조금 빠지는 케이스들이 주도주와 대장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충분한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사리 빠지기도 어렵고 빠지더라도 잘 받쳐준다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적겠죠. 대신 대장주와 주도주기 때문에 더 잘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의 확률은 더 높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거래도 없는 소외주에서 놀지 마시고 주도주, 대장주를 그 시점에서 내가 오늘은 이거다. 오늘은 이게 주도 섹터네. 그럼 이 안에서 이놈이 대장이네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소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장주가 비일비재하게 바뀌기 시작한 게 최근인데, 예전엔 그렇게 쉽게 안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상당히 잘 바뀌어요. 근데 이 잘 바뀌는 수준이 약간 선을 넘어서 최근에는 장중에도 바뀌어요. 장중에도 바뀌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대장이 24%에서 놀고 있었고 2등이 12%에 있었는데, 얘가 22% 왔는데 얘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24%로 올라가면서 뒤바뀌었죠. 뒤바뀌고 얘는 상한가를 가고 얘는 나중에 최종으로 18% 마무리하고, 이런 경우들도 꽤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대장이 바뀌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은 시장이 오른 거예요. 시장이. 야, 이거 대장인데 얘가 갔는데 얘가 못 가? 계속 의문 품고 부정하고 지금 상황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걸 들고 있는 건 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대장이 이렇게도 바뀌기도 하네라고 시장의 판단을 옳다라고 여기고 순응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유연한 매매가 되겠죠. 시장은 그렇게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바뀌기도 하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대장이 바뀌는 경우는 저도 많이 목격을 하면서 좀 쉽지는 않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내일 장이 시작되면은 아침에 이런 섹터가 대장을 치고 있네, 그 중에 어떤 놈이 대장이네, 내가 혹시나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 놀아야 되네,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이었지, 오전에는 얘였는데 오후에는 얘였네, 어떤 놈은 하루종일 주도주를 형성을 했네,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매매하는 놈들은 아마도 좀 더 확률이 높고 아마도 조금 덜 깨지는 방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의 시장을 주로 이제 보는 이유가 오전 아침 9시 스타트 직전에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제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전일 시간에서 이 주도주를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 주도주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애도 있고, 그게 틀릴 경우도 있지만, 이걸 꾸준히 보다 보면 아침 시간에 바로 반짝하는 주도주를 좀 찾는데 용이하다라는 개념을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에서 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요일 주말 잘들 보내시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차 한잔 마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